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조선일보 노후 대비 돈 모으기의 편에 월 100만원 나오게 노후 설계 현금 12억 보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은퇴백서, 코로나 시대 은퇴자금 전략.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과 삶의 패턴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생활화되면서 산업 지형도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투자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내외 정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는 점, 코로나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퇴 자산을 준비하면서도 코로나가 야기하는 금융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저 환경에 안정적인 수입처, 연금 활용을 해야 한국은행은 코로나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했고 그 결과 현행의 금리는 0.5%로 사상 최저치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붓는 복리예금으로 자산을 불리고 이렇게 모인 목돈에 부여되는 이자 소득으로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제로금리 시대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제로금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초저금리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저금리 환경에서 은퇴 자산은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꾸준히 창출해야 합니다. 예상 가능한 현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1%라고 가정할 때에 매월 현금 100만 원이 걱정 없이 나오는 원금 12억 원을 보유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꾸준히 현금 수입은 연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연금 포털 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가입된 연금 상품과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 연금 저축 적립은 2019년 말 기준 143조 4천억 원이고 가입자는 566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 105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이 73%를 차지하고 이어서 신탁은 12%, 펀드는 10% 순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200만 원 이하 계약이 51%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연금 수령의 1200만 원의 초과 계약은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연금 저축이 노후 대비 수단이 되기에는 아직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저축 외에는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노후 자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생활비는 안 돼. 정시 변동성의 확대를 수익의 기회로 코로나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급격한 주가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코스닥은 3월 중순 단 9영업일 만에 2000선에서 1400까지 폭락했다가 이후에는 7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코스피는 3월 저점 1457 은 2018년 1월 사상 최고치 2598 대비 44% 내렸는데 과거에 6차례의 장세에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의 40% 이상 급락하면서 다음 고점까지는 10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이고 큰 폭으로 올랐을 때 고가 매도하면 변동성을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은퇴 자산을 정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의 일정한 부분을 주식형 펀드에 투입해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혹은 적립 투자는 주가 변동성을 활용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정시의 변동성을 높을 때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서 적립하면 주가가 낮았을 때 많은 주식을 사고 주가가 높을 때에 적은 주식을 사서 주당 매입 단가를 평균화합니다. 목돈이 형성되고 수익이 쌓이면 주기적인 차익 실현과 재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꾸준히 적립된 적립식 투자자는 양호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이어간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40% 폭락했다가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20% 넘게 수익을 기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판 뉴딜에 따른 신성장 동력에도 관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했다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린 뉴딜 핵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경기를 부양할 때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기, 전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야의 과거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 영향이 큽니다. 비대면 디지털화와 저탄소 친환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비한 은퇴 자산은 평생에 걸쳐 준비해야 할 만큼 은퇴 자금 일부를 신성장 동력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장기적인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소는 BBIB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40종목의 구성되는 K, 뉴딜 주가 지수 등의 뉴딜 관련 주가 지수 5종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소차,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월 100만원 나오게 노후 설계, 현금 12억 원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자 소득으로서는 생활비 안 되고 연금 저축으로 현금 수익 확보를 정시 급변기에 안정적인 투자하려면 분할 매수나 적립식 투자를 해야 정부가 지원하는